3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6단원 자료와 그림 그래프 거꾸로 수업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집에서도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친구는 집에서 다시 한번 영상을 시청해요. 네, 자료와 그림 그래프 학습에 앞서서 우리 2학년 1학기 때 배운 분류에 대해서 좀 공부할게요. 이 분류, 뜻이 뭔가요? 분류, 분류는 나눌 분자에 무리 류자예요. 즉 나누어서 무리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누어서 묶는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 보니까 오리, 참새, 강아지, 고양이가 있어요. 이거를 다리 두 개, 다리 네 개로 나누어서 묶었죠. 다리 두 개는 당연히 오리와 참새, 가나고요. 다리 네 개는 강아지와 고양이, 다라로 이렇게 나누어서 묶었습니다. 나누어서 무리로 묶었어요. 이때 기준이 필요하죠. 여기서 분류 기준이 뭐예요? 다리의 수죠. 당연히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분류를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류 기준을 귀여운 것이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되죠? 어떤 친구는 참새, 강아지가 귀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강아지, 오리가 귀엽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나눌 수 있게 하는 걸 말해요. 이걸 다른 말로 객관적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누구나 다 똑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리 두 개, 다리 네 개처럼 누구나 다 확실하게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걸 기준으로 삼아요. 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2학년 2학기 때 배운 거예요. 표는 이게 표죠? 그리고 색깔이 변하죠? 요게 표입니다. 자, 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표의 제목이 있죠? 그게 기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아하는 운동. 요게 표의 제목이고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조사 항목이 있어요. 조사 항목은 요게 수영, 달리기, 줄넘기, 등산. 요걸 조사 항목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조사 대상이 있어요. 조사 대상.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학생 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명이라고 있어요. 요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한 명, 세 명 이렇게 다 썼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계속 쓰면 번거롭죠? 그래서 요걸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요걸 안 쓰고 싶어요. 요거 명 안 쓰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 번 안 쓰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여기 조사 대상 옆에다가 이렇게 명을 써줍니다. 괄호하고 명. 만약에 뭐 한 개, 두 개, 세 개면 여기다 괄호하고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 자료값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값 여기 1, 3, 2, 2 요런 걸 자료값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 2, 2 요런 걸 자료값. 그 다음에 자료의 총합이 있죠. 자료의 총합은 여기에요. 합계. 요게 자료의 총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요거 수영을 좋아하는 학생은 한 명입니다. 이게 바로 분석이에요. 다른 말로 해석이라고도 합니다. 나중에 배우는데요. 수영을 좋아하는 학생은 한 명입니다. 달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세 명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달리기입니다. 또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운동은 수영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 요거를 해석 또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2학년 2학기 때 그래프에 대해서도 공부했어요. 자, 요거 좋아하는 운동. 여기서 가장 많은 학생이 좋아하는 운동은 달리기입니다. 요거는 요 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여기 수영은 한 명, 달리기 3명, 줄넘기 2명, 등산 2명인데 요거를 요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나타냈어요. 그림처럼 나타냈죠. 요거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료를 뭐 하기 좋다? 비교하기 좋아요. 비교. 딱 한눈에 들어오죠. 이렇게 어느 게 가장 인기 있어요? 달리기. 어느 게 가장 인기 없어요? 수영.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죠. 한눈에 들어오는 거를 직관적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말이 어렵죠. 그냥 몰라도 돼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그래프다. 요 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한다? 그래프라고 한다. 그래프는 자료를 비교하기가 좋다. 이제 3학년 2학기 자료와 그림 그래프 원리 학습을 하겠습니다.
여기 좋아하는 간식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표로 나타내 봤어요. 좋아하는 간식. 자, 여기 보니까 딸기 우유, 조사 항목에 딸기 우유가 있네요. 세어 보니까 7개. 초코 우유는 1개. 사과는 6개네요. 포도는 5개. 빵은 3개. 과자는 2개예요. 이거 전부 더하면 24개 맞나요?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조사했어요. 이 친구는 그냥 우유, 과일, 빵, 과자 이렇게 조사했어요. 뭐가 다른가요? 조사 항목이 다르죠? 여기는 딸기 우유, 초코 우유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다 합쳐서 우유. 그 다음에 사과, 포도 합쳐서 과일. 빵은 그냥 빵, 과자는 과자. 자, 그러면 결과가 똑같을까요? 좀 다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유는 몇 개예요? 예, 8개. 과일은 몇 개예요? 11개. 빵은 그대로 똑같이 3개겠죠? 과자는 2개. 자, 그러면 해석도 달라질 수 있어요. 해석, 분석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자, 요렇게 요 조사 항목, 요 조사 항목으로 요 조사 항목으로 조사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장 인기 있는 좋아하는 간식은 뭐예요? 딸기 우유죠. 딸기 우유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딸기 우유를 많이 준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방법으로 조사하면 뭐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과일이 제일 인기가 있어요. 11개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조사 항목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지고 이렇게 결과도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 수도 있다? 해석, 분석도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의 취미가 이렇게 있어요. 자, 보니까 이렇게 보드게임부터 야구까지 있는데 이렇게 표로 정리했어요. 학생들의 취미. 보드게임은 모두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요거부터 해결합시다. 여기 빈칸이 있어요. 빈칸을 뭘로 할까? 자, 한번 잘 봐요. 보드게임 여기 있고요. 독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피아노랑 리코더 연주를 뭘로 조사 항목으로 삼았어요? 요거 두 가지를 합쳐서 악기 연주로 적었고요. 여기 한 칸 남았는데 여기 2개 남아있어. 이건 뭘로 하면 좋을까요? 축구, 야구 합쳐서? 뭐 운동 또는 스포츠라고 적어도 되겠죠? 선생님은 스포츠라고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서 조사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보드게임은 몇 명? 이렇게 단위가 있죠. 몇 명? 세어보니까 7명. 독서는 5명. 악기 연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명이네요. 피아노 1명, 리코더 3명, 합쳐서 4명. 스포츠는 축구 5명, 야구 3명이지만 합치면 8명. 자, 모두 합치면 얼마인가요? 24명 맞나요? 이렇게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 네, 3학년 2학기 자료와 그림 그래프. 자, 여기에 보니까 그림 그래프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표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 그래프, 이 표, 조사한 거에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낸 걸 그림 그래프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 자료, 여기 있는 자료를 그림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그림 그래프라고 해요. 자,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좋아하는 이니까 요 하트로 했나 봐요. 자, 요게 한 명이라는 뜻이래요. 자, 그럼 노랑나비가 12명이 좋아하니까 12개를 그렸어요. 쭉 세어보면 12개죠. 제비나비는 11개를 그렸어요. 자, 배추잎나비 15개 그려보는데 실제로 그려보면 어때요? 5개, 6개, 7개, 8개. 좀 번거롭다. 15개 그리기가 번거로운 것 같아요. 또 호랑나비도 이따가 13개 그려야 되죠. 이거 15개 아직 안 그렸지만 그리기가 좀 귀찮아, 번거로워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요렇게. 자, 여기 보니까 요거 큰 하트를 10명으로 할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노랑나비는 12명이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10명을 나타내는 거 하나 그리고 1명을 나타내는 거 2개만 그리면 12명이겠죠? 제비나비는 11명이 좋아하니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배추잎나비는 15명이니까 큰 거 하나, 작은 거 5개.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림 그래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을 조사했어요. 이렇게 겨울하면 떠오르는 것을 조사 항목을 정하고 조사를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35명, 43명, 30명, 52명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겨울이니까 이렇게 눈 결정 모양을
예, 그림으로 삼았고요. 이걸 한 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눈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35개인데 이거 몇 개 그려야 돼요? 이거. 35개나 그려야 되죠? 어우,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까 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큰 거를 몇 명? 10명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눈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큰 거 3개, 작은 거 5개 하면 35명 맞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가 떠오르는 사람은 43명이니까 큰 거 4개 그리고요. 작은 거 3개 그리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40명, 30명 이렇게 몇십 명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몇십이 있을 때는 요렇게 10명인 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쵸?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번에는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71명, 봄, 여름은 110명, 가을은 105명, 겨울은 133명이야. 이제 몇십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몇백이 나왔죠?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요거 한 명짜리로 하면 이거 봄은 71개 1번 그려야 되고요. 여름은 몇 번 그려야 돼? 이 동그라미를 110개나 그려야 돼. 힘들어.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일단 10명이 필요하겠죠? 70명, 여기 뭐 110명도 어쨌든 10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기왕이면 100명도 있으면 되겠죠. 여기 몇백이 있으니까. 여기 100, 여기 100, 130, 여기 있으니까 몇백, 이렇게. 구분이 되죠? 한 명은 동그라미 하나, 10명은 동그라미 2개, 100명은 동그라미 3개. 자, 그러면 봄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71명이니까 요거를 몇 개 그려주면 돼? 7개를 먼저 그려주고요. 이것도 조금 귀찮네요. 6개, 7개, 71명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름은 110명이래. 이거 그러면 10명짜리를 10번, 11번 그려주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 100명짜리를 이용하는 거야. 110명이니까 이렇게 3개짜리 110명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을은 105명이니까 이렇게 100명짜리 하나랑 5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겨울은 134명이니까 100명짜리 하나랑 10명짜리 3개, 그 다음에 1명짜리 4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림 그래프에 단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 그림 그래프의 단점 찾을 수 있나요? 네. 찾기 어렵다고요? 그럼 숙박쌤이 설명해 줄게요. 그림 그래프의 단점은 자료를 비교하기 쉽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은 표 보면은 어느 계절을 좋아하는지 좀 바로 알 수 있죠. 근데 이 그림 그래프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표를 한번 잠깐 없애볼게요. 자, 이렇게 없애보면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하는지 한눈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언뜻 봐서는 봄이 요게 제일 길잖아요. 봄을 제일 좋아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실제로 세어보면 몇 명이에요? 요게 10명이니까 10명 합치면 모두 몇 명이에요? 이거 71명이죠. 그 다음에 여름은 110명이에요. 가을은 105명인가요? 105명, 겨울은 134명이죠. 자, 숙박쌤 말이 맞죠? 언뜻 봐서는 봄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길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봄을 제일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래프의 단점은 자료를 비교하기 쉽지 않아요. 원래 그래프는 자료를 비교하기 쉬우라고 만든 건데 이 그림 그래프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면 막대 그래프라는 걸 배우거든요. 근데 이 막대 그래프는 이런 단점이 없어요. 자료를 비교하기 쉬워요. 막대 그래프는. 하지만 그림 그래프는 단점이 있다. 자료를 비교하기 쉽지 않아요. 자,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자료를 실제로 수집해서 분석을 할 건데 교과서에는 혈액형을 조사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거 말고 그거 대신에 보너스 체육 시간에 하면 좋을 활동 뭘 할 거냐? 그거를 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조사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 수집 방법은 3가지가 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한 명씩 물어봐도 돼요. 자, 3가지 방법. 종이에 적어서 내기, 그 다음에 붙임딱지 붙이기, 직접 손들기. 아니면 한 명 한 명씩 물어봐서 조사하기. 이렇게 해도 돼요. 우리 숙박쌤 보너스 체육 시간에 할
활동을 여러분이 이제 조사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교과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42쪽, 143쪽이 이렇게 돼 있는데 모둠에서 조사할 주제를 정하세요. 정했죠? 숙박쌤, 숙박쌤 체육 시간에 다 안 적을게요. 체육 시간에 할 활동을 정하는 거예요. 숙박쌤 체육 시간에 다 적어볼까요? 할 활동 적어봅니다. 자, 그럼 조사 질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안 적을게요. 말로 할게요. 숙박쌤 체육 시간에 할 활동으로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숙박쌤 체육 시간에 할 활동으로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주제를 요거를 이렇게 여기다 쓰고 질문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겠어요. 자료 수집 방법 요거 화이트로 지우시고요. 화이트라고 있어요. 화이트. 선생님께 여쭤봐도 되고요. 화이트. 아니면 부모님께 여쭤봐도 돼요. 화이트로 이렇게 지우고요. 여기다가 조사 질문을 적어요. 숙박쌤 체육 시간에 할 활동으로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적습니다. 지우고 그 위에다 적어요. 자료 수집 방법도 이렇게 세 가지 중 또는 한 명씩 묻기 요 방법도 있어요. 요것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요거 네 가지 중에 종이에서 적어내기, 붙임딱지 붙이기, 직접 손들기, 한 명씩 묻기. 요거 이렇게 자료 수집 방법에다 쓰고 까닥도 뭐 적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조사 계획서 주제 여기다 써주고요. 한 번 더 쓰고요. 여러 번 쓰네요, 주제를. 자, 조사 질문도 또 쓰네요. 써주고요. 누구를 조사하나요? 여러분 반, 3학년 몇 반 학생.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도 여기서 정한 거 다시 한번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사 계획서에 따라서 실제로 조사를 할 건데 여기 이것도 화이트로 지우세요. 이렇게 제목을 뭐라고 해야 돼? 여기다가 숙박쌤 체육 시간에 할 활동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화이트로 지우고요. 그 위에다가 숙박쌤 체육 시간에 할 활동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혈액형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활동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또는 스포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조사하고 싶은 조사 항목을 적어주면 되는데 개인이 조사한다 할 때는 여러분 혼자 조사한다 할 때는 여러분 혼자 마음대로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모둠이 조사한다. 우리 모둠이 공동으로 조사한다. 그러면 모둠 친구와 협력해서 조사 항목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단 숙박쌤은 피구는 안 해요. 피구는 안 하니까 피구 빼고 적어줘요. 그 다음에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화이트로 지우고 뭐라고 적어요? 숙박쌤 체육 시간에 할 활동. 그 다음에 여기도 스포츠 또는 활동 적어주면 되겠죠? 아이고, 다시 여기다 이제 스포츠 이름 적으면 되겠죠? 적고 학생 수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요게 한 명이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10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해석해 봅시다. 해석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설명하는 거예요. 숙박쌤 체육 시간에 할 활동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무엇이다. 숙박쌤 체육 시간에 할 활동으로 가장 인기가 없는 것은 무엇이다. 몇 번째로 인기가 있는 것은 무엇이다. 여기다 그런 걸 적어주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원리학습이었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 3차시, 총 우리 1차시부터 6차시까지 하는데요. 3차시에 테스트를 봐요. 3차시 테스트 전까지 수학 익힘을 모두 완성해야 돼요. 완성한 사람만 테스트를 볼 수 있어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보너스 체육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수학은 134쪽부터 151쪽까지 풀고 답을 맞추고요. 수학 익힘은 93쪽부터 105쪽까지 풀고 답을 맞춰야 돼요. 답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이런 식으로 맞았어요. 틀렸으면 별표 하고요. 또는 찍 긋고 다시 풀어봐야 돼요. 틀린 거는. 그래서 다시 풀어봐서 맞았으면 이렇게 또 동그라미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물어본다? 친구 선생님에게 먼저 묻고요. 그 다음 담임 선생님께 여쭤봐도 되고요. 숙박쌤께 여쭤봐도 돼요. 여러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그때 수학 익힘을 부지런히 해요. 그때 모르면 친쌤, 담임선생님, 숙박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수석실 찾아와서 물어봐도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답은 어디서 맞춰요? 수학 익힘 답안지는 수학 익힘 책 뒤쪽에 답안지가 있어요. 그거 보고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책은 답안지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숙박쌤이 답안지를
바구니에 담아서 각 반별로 한 바구니씩 줄 거예요. 그 답안지가 한 4세트 또는 5세트씩 있을 텐데 그 답안지를 잠깐 가져가서 채점하고 다시 바구니에 담아두면 돼요. 수학 답안지는 교실에다 둘 거니까 그거 보고 채점하면 됩니다. 예, 풀기만 하면 안 돼요. 채점까지 다 돼 있어야 돼요. 주의할 점은 틀린 게 있으면 반드시 다시 풀어보고 맞았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또 틀렸으면은 별표 틀렸는데 또 틀렸으면 별표하고 또 풀어보고 풀다가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친쌤한테 물어보고 담임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수학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예, 여러분 요거 우리 거꾸로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실하고 인사하잖아요. 진실함이 중요한데요. 예, 먼저 혼자 힘으로 스스로 풀어야 돼요. 혼자 힘으로. 답안지 보고 풀어야 돼요? 안 보고 풀어야 돼요? 예, 답을 보지 않고 풀어요.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정직해야 돼요. 만약에 답을 보고 풀잖아요. 당장은 편하지만 나중에 곤란해져요. 우리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보너스 체육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요거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혼자 힘으로 스스로 풀고 답을 보지 않고 풀어요. 답은 언제 보는 거야? 채점할 때만. 채점할 때만 보고 틀린 게 있으면 다시 풀어보고요. 자, 틀린 게 있으면 다시 풀어요. 물론 답을 보지 않고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다시 풀어보고 끝까지 해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테스트도 보고 보너스 체육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은 감추지 말고 친쌤이나 숙박쌤 또는 담임선생님께 질문해요. 이게 바로 멋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감추는 게 창피한 거예요. 감추지 말고 용감하게, 씩씩하게, 멋있게 질문해요. 이게 바로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성공할 수 있고 부유함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나 체육 그냥 하고 싶어요. 그냥 열매 얻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예. 여러분 수학 익힘을 제대로 완성하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테스트를 통과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수학 익힘 답안지 보고 막 거짓말로 풀어오면 나중에 테스트에서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 체육하고 놀고 있을 때 여러분은 이 수학 익힘 풀고 있어야 돼요. 테스트도 다시 봐야 되고. 그러지 마세요. 처음부터 그냥 열심히 잘해서 테스트 통과해요.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면 체육을 누릴 수, 보너스 체육을 못해요. 여러분만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만 테스트도 다시 보고 수학 익힘도 다시 풀게 돼요. 그러지 말고 예, 한꺼번에 한 번에 열심히 해서 통과해요. 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달콤한 체육 열매가 없어요.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수업 이 영상 시청에 앞서서 선생님이 요거 말했어요. 우리가 1차 시부터 6차 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협력이에요. 협력. 자,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모든 친구가 통과해야, 모두 통과해야 체육, 보너스 체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보너스 체육이 부유함이에요. 부유함을 창출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테스트에 모두 100점 맞아야 돼요. 물론 테스트는 한 번만 보냐?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도 볼 수 있어요. 계속 봐요. 만약에 통과 못하면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너스 체육은 없겠죠. 그런데 다른 반 보니까 1차에 대부분 통과했고요. 늦어도 2차 테스트까지는 통과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2시간은 보너스 체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왕이면은 여기에서 통과하면 좋겠죠. 3시간 체육할 수 있게. 그러면 첫 번째 테스트에 통과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통과할 수 있게 잘 못하는 친구, 어려워하는 친구를 어떻게 해야 돼? 도와줘야 돼요. 즉, 협력을 하란 뜻입니다. 여러분, 협력의 과정이 곧 나의 부유함의 창출, 생기는 과정이에요. 부유함을 만들 수 있어요. 협력을 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베품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의 부유함만 커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부유함이 커져요. 사회 전체적인 부유함이 커지면 나의 부유함도 또 더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친구 도와줘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해야 협력할 수 있어요. 이 진실이라는 건 서로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믿는다. 사회적 신뢰라고도 하는데 서로 믿고 도와주는 걸 말해요. 여러분 정직이 중요한 거죠? 예, 정직,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성장의 가장 큰 자산이 돼요. 성장이라는 것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걸 말해요. 쟤는 수학을 잘하고 나는 체육을 잘해. 나 수학 잘 못하니까 저 친구한테 수학 배워야지. 이렇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우는 거야. 이게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 그냥 인정하세요. 감추지 마세요.
나는 수학을 잘 못해. 체육은 대신 잘하지만 수학은 못해. 그럼 인정하고 배우세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게 될 수 있어요. 배울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 너도 나를, 나도 너를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1차 시부터 6차 시까지 총 6번 만나는데요. 얼른 1차 테스트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100점 다 맞아서 나머지 3시간은 체육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요게 1, 2차 시가 한 주고요. 3차 시가 그 다음 주인데 여기 1차 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테스트 보기 전까지 한 10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이때까지 수학 익힘 다 완성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리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 해야 돼? 예, 쉬는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빠른 친구는 하루 이틀 만에 다 끝내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 노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열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체육해주세요. 그런 거 안 돼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예, 쉬는 시간, 점심시간 또는 집에서 쉴 때 예, 노력해주세요. 수학 익힘 완성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통과할 수 있게 거짓말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1차 테스트에 모두 통과할 거라고 믿고 여러분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친쌤, 숙박쌤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요거 남은 3시간 체육, 즉 부유함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화이팅!